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이어집니다. 오늘은 9월 8일차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9월 8일 1924년 9월 8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주 훌륭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분인데 사실은 그래야 마땅한 분입니다. 청전이라는 호를 쓰시는 안무 장군, 독립군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뭐 다른 기록에는 9월 7일날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곳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9월 8일날 돌아가셨다는 그런 자료도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9월 7일이냐 8일이냐 쏙닥거리면서 알아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분이 청전 안무라는 장군님이 독립군의 장군께서 병원에서 일본군의 총 맞고 사경을 헤매시다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럼 안무장군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십니다. 함경북도에 경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생을 하시죠. 그리고 192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독립전쟁, 우리 독립군들의 그 전쟁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참전을 하셔서 지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으로서 아주 유명세를 날렸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4년 뒤에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의 총을 맞고 총격전을 하다가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거기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는 이분에게 우리 정부는 건국 훈장을 추서를 해서 모시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국가유공자. 예, 국가유공자. 하도 국가유공자라고 해놓고 한쪽의 국가유공자만 자꾸 모시니까 국가유공자란 말을 쓰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다 보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고향에서 17살이 되던 해까지 성장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로 입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선 마지막에 그 고종이 조선은 끝나고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걸로 우리가 다시 건국을 해서 조선이 끝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한 적이 있죠. 순종임금 그 즉위식을 할 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일본이 그 청나라에게 그 어떤 그 종속권 하에 놓여 있는 조선을 놓고 삼키다 보면 청나라하고 충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조선을 청나라에서 떼어놓으려고 지원을 해줘 가지고 독립국으로 만들어 대한제국이라는, 그러니까 왕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로 만들어줘 이렇게 밀어줬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초대 황제가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인 거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 엄밀히 말해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은 순종이 아닙니다. 고종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임금 황제가 순종인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대한제국의 군대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무슨 일이 있냐면, 요것도 우리가 잠깐 이모군란 때 다뤘던 것 중에 약간 나왔던 건데, 1907년에 일제 통감부에서 이 대한제국군을 해산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1907년부터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국의 군대는 없고 외국군이 와가지고 군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반조각이 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해산을 당한 우리 대한제국 군들이 그냥 해산을 당하진 않고, 우리가 또 다룰 시간이 있을 텐데, 요 일본 놈들하고 막 전투를 벌이고 그럽니다. 해산 못하겠다 우리는. 왜 니들이 우리를 해산시키냐, 우리 황제가 해산시킨 것도 아니고 웃긴 놈들이다 그러면서 얘들하고 막 전투를 벌이다가 상당수는 의병이 되죠. 그래서 항일투쟁을 하고 상당수가 만주나 간도로 망명을 해서 이들이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일제화한 거를 하고
청산리에서 싸우고 봉오동에서 싸우고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일원이었습니다. 안무 장군은. 그래서 강제 해산을 당하고 일부는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 일본군에 편입을 시키는데 안무 선생은 내가 아무리 직업군인이라고 해도 일본군에 편입되는 것은 매국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표를 내고 군복을 벗고 나가시죠. 군복을 벗고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체육 선생을 하십니다. 체육 선생을 좀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3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경술국치 8월 29일 날 이제 대한제국까지 완전히 일본한테 넘어간다라는 사인이 그 순종 황제를 대신해서 이완용이 새끼가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젠 선생도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도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1919년에 대한국민회라는 것을 만드시죠. 대한국민회라는 독립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이 안에 국민회니까 국민회군 이 양반 군대 출신 군발이 출신이 아닙니까? 직업군인 장교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회군을 약 300명의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국민회군을 결성을 하고 이들의 사령관이 됩니다. 이 대한국민회는 그 후에 군대 조직이 두 개로 이제 나뉘어서 운영이 됩니다. 갈라진 건 아니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이 이제 사령관으로 있는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무장군이 청전 안무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국민회군,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 대한독립군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주된 임무가 뭐냐 하면은요 국내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 땅으로 다시 쳐내려오는 거예요. 일본군을 상대로 직접적인 전투, 나가서는 전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훈련을 하고 그런 임무를 띠고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한독립군이고, 이 안무장군의 국민회군은 그러니까 대한국민회가 이제 어느 정도 가난하는 지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두만강 이북에 우리 백성들이 많이 살고 독립운동을 하던 이 거점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경찰과 흡사한 활동을 합니다. 여기를 순회하면서 지역을 탐색하고 또 어떤 치안도 유지하고 일본군의 그 어떤 활동도 정탐을 하고 하는 그런 경찰 첩보 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이 안무장군의 국민회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무장군의 국민회군은 봉오동 전투가 있기 전에는 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협조를 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 봉오동 전투의 그 작전을 국내 진입하는 작전을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이 봉오동 전투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국내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일본 파출소에 불지르고 가니까 일본군이 와 쫓아와, 딱 숨어. 이 새끼들 나가야로 어디 숨었나 그러면서 막 지랄하면서 가면 또 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처음엔 딱 때리니까 100명이 왔다가 또 가서 빡 때리니까 1000명이 오고 빡 때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봉오동 쪽으로 유인을 해서 계곡에서 협공을 해서 박살을 낸 게 봉오동 전투, 이렇게 알면 되시거든요. 청산리 전투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봉오동에서는 이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활동을 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청산리 전투, 우리 아주 뭐 다 알죠. 김좌진 장군. 이때는 청산리 전투에는 김좌진, 홍범도, 안무 이 세 사람의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한 분이십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패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간도사변이라고도 하고, 일본군 쪽에서 이제 내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간도 불량선인 초토 계획이라는 그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국의 마적대를 시켜가지고 일본군인가를 아마 공격을 하게 할 거예요. 그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도 일대를 쓸어버려야겠는데 이 빌미가 있어야 되거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버리면 안 돼. 그래갖고
만주의 화적단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군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조작된 게 훈춘 사건이거든요. 그 훈춘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 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만주 일대로 일본군이 들어가 가지고 일본군을 시해한 거, 해한 거는 이제 마적단인데, 마적이 아니고 이제 불량선인, 아주 불량스러운 조선인들을 색출해낸다라는 미명하에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막 우물에다가 어린애, 노인네는 뭐 포함해서 어린아이까지 우물에다가 생매장을 시키기도 하고, 한 교회에 이렇게 다 또 몰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학살을 하기도 하고, 뭐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른 거는 뭐 다반사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당한 그 학살 사건, 일본이 일제가 우리 민족을 학살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간도에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학살을 일으킨 게 있고, 또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1920년대에 지진 났을 때 조선 사람들이, 조센징들이 저주를 해서 지진이 났다. 그 다음에 조센징들이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한다. 그러면서 지진 난 다음날 그 화풀이를 당시에 일본에 끌려가 있던 조선인들에게 했던 그런 또 간도, 거기는 간도죠. 관동지방, 관동 대지진 났을 때도 그런 거니까 이제 그때 또 한번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기도 했고, 그런 일제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살만 또 모아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함께 이야기 나누는 청전 안무장군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같이 이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패퇴시켰으나, 상대적으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에 비해서는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진 분이시기에 저희가 오늘 알고나 삽시다에서 여러분 두 분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이 안무 장군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24년 9월 8일 안무 장군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본군과의 총격전에서 맞은 그 총상 후유증을 안고 그 자해병원이라는, 지금도 서울에 자해병원이 있어요. 당시 그 만주에 있던 그 자해병원이라는 곳에서 일기를 마감을 하십니다. 자, 알고나 삽시다스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홍범도 김자진만 있었던 것 아니다. 안무 장군이 있었다. 알고나 삽시다. 9월 8일자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독립군 청전 안무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오늘은 여기 9월 8일차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에는 뭐 미국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조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납니다.